네, 오늘 수요일장도 어둡습니다. 어떤 주제일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주식심화론, 국민주, 순환시대, 바닥 확인 시그널은 무엇?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택규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채팅창에서는 지금 대박천국 쪽박지호님께서 미라앵커님 오늘 같은 날은 여러분 안녕 못하시죠? 라는 오프닝 멘트가 더 낫지 않나요? 라면서 글을 올려주셨어요. 네. 참 어려운 장입니다. 네, 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또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요. 예. 뭐가 문제인가? 문제를 알게 되면 결국 거기서 해결책이 나오고요. 또한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되게 되면 또 이제 상승하게 돼 있습니다. 제 주식지로는 그렇습니다. 하락한다라는 결국 앞으로 올라갈 일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뭐 삼성전자, 카카오 이야기하겠지만 그들이 주가가 얼마나 올라갔나요? 결국 올라갈 때는 경계감을 갖고 하락을 대비해야 되는 거고, 지금처럼 막 하락했을 땐 그래 이제 앞으로 어느 시점에 올라갈 건가, 그러한 꿈과 희망을 버리지 말자,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국민주 삼성전자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의 차트를 한번 켜보시면요. 지금 오늘 장중에 58,000원 선을 이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26%까지 시가 대비해서, 올해 시가 대비해서 하락세가 나왔다가 지금 25%의 하락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워낙 작년, 재작년 좋았었죠. 그러면서 진짜 정말 장기적으로 삼성전자에 투자했던 뭐 어떤 그런 투자자분, 뭐 택시기사 분이셨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그런 분들도 인터뷰가 나오고 삼성전자가 정말 답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올해 들어서 이렇게 25%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제가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뭐 2008 금융위기 때도 이만큼 안 내렸었고요. 2018년에 그때 미중 무역 분쟁 때 25% 삼성전자가 하락하기도 했었고, 2000년대 그때 한번 반토막이 삼성전자가 났던 적이 있더라고요. 흔치 않은 그런 하락이 지금 삼성전자가 나오고 있는데, 하락의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우리 삼성전자 하락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수급이죠. 기관 외국인 진짜 이렇게까지 삼성전자를 팔아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거기서 아주 열렬하게 매수해 준 게 우리 개인입니다. 결국 기관 외국인 입장에서는 우리 이 개인 투자자들이 그 9만 원, 8만 원 거기서 엄청나게 산 이 삼성전자를 보고 감히 이거를 올려야 되나? 라는 그러한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삼성전자는 시장하고 커플링할 수밖에 없는데, 시장 자체가 지금은 제가 봤을 때 계단식으로 하락하는 장세에 진입했습니다. 자,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2020년보다는 작년도 중반 6월, 7월 그때가 고점이었어요. 그럼 그때 치고 지금까지 봤을 땐 이제 내가 봤을 때 한 10달 정도 하락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끝물이냐라 했을 때 그 끝물 가능성은 감히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가장 큰 특징 중에 또 하나는 그 돈풀기, 유동성, 그 뒤끝이에요. 유동성의 뒤끝이 지금 이렇게 아주 매섭게 나온다라는 것. 앞으로도 유동성 장세 그 뒤에는 이러한 것들이 꼭 발생한다라는 걸 우리 주식 초보, 우리 주린이 분들은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특징적인 건 내년 경기에 대한 침체 우려감. 결국 경기가 침체한다라는 건 수요가 감소한다라는 건, 그러면 뭐 반도체라고 해가지고 공급이 계속 늘어날까요? 라고 했을 때 전체적인 수요가 줄어들므로 인한 매출 감소, 이 부분은 좀 감내해야 될 것 같고,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의 경제학자들이 경기 침체 시기를 언제로 보고 있니? 라고 했더니 내년도 1분기, 2분기에 38%, 3분기, 4분기에 30%를 이야기합니다. 즉 내년도에 경기 침체할 거야 라고 거의 70%가 경기 침체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경기 침체는 주식시장하고는 어찌 보면은 디커플링, 얘가 같이 커플링 하겠네요. 경기 침체하면서 주식시장도 같이 꼬꾸라지는 그러한 모양새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유럽 순방 해고 와가지고 한 방이 없어요. 뭐 기술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네네.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시장의 그 기대감을 저해하는 요인 중에 하나이고, 끝으로 우리 삼성전자 증권사들도 소외합니다. 레포트가 잘 없어요. 그만큼 삼성전자도 지금 시장에서는 잠수 타는 분위기에 있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크게 수급과 또 경기 침체 가능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럽 순방 이후에 이재용 부회장이 뭔가 어떤 믿음이나 신뢰, 어떤 큰 것 한 방 이런 게 좀 부족했다라는 그런 평가들 내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채팅창에서도 편백나무님께서 개인이 삼성전자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못 올려요 라고 글 주시면서 최태규 전문가님 의견에 공감해 주셨고요. 또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께서 액면 분할이 후유증이죠 라는 의견도 주셨어요. 어떠세요? 액면 분할 뭐 이런 후유증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이미 그 전에 한 6개월, 1년 하락하고 그러면서 9만 원 갔거든요. 지금의 이 하락은 에너지를 너무 썼어요. 에너지를 너무 썼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기 위한 뭐랄까 고난의 행군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금의 이 고난은 근데 빠르게 오지는 않는다. 솔직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제가 막 고점에 대해서 막 얘기했을 때 안티가 무지하게 많이 생겼다라고 많이 내가 접했는데 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삼성전자 그러면 여기서 얘가 멈출 거냐라고 했을 때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삼성전자의 이러한 하락은 그 끝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더 큰 진짜 우리가 이 내뱉었던 10만 전자, 12만 전자 옵니다. 그것을 위한 지금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2018년도에 그 당시에도 종목들 봐봐요. 그 당시에 보면은 뭐 DB 하이텍 같은 종목도 막 10,000원, 20,000원 여기서 아주 버벅대던 종목이에요. 근데 어때요? 2년, 3년 지난 다음에 그냥 막 6만 원, 7만 원 막 가버렸잖아요. 그러면 이 삼성전자 지금 뭐 5만 원, 4만 원 깨지는 거 아니야? 뭐 깨지는 거 결국 내가 이 종목을 가지고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도 삼성전자는 뭘 줘요? 배당 주잖아요. 그럼 그거 갖고 버티자 이거죠. 버티고 결국 시장이 가다 보면 뭔가 기회를 주는 종목이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서 내가 뭔가 수평 이동을 일부 할까? 그러한 것들만 좀 고민하면 되는 거고 삼성전자 갖고 가게 되면 10만 원, 12만 원 옵니다. 오는데 그게 언제 오느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시기에 안 온다라는 거죠. 결국 목표가는 종목마다 가야 될 시점이 있는데 내가 서둘러서 원하느냐 원치 않느냐 그거의 차이이지 분명히 10만 원 옵니다. 네, 최근의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수요가 감소할 것이고 또 디램 가격의 하락이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과 함께 삼성전자 5만 원선에서 또 여전히 위태위태한 흐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시세 이후의 부작용, 유동성 장세 이후의 부작용을 꼭 기억하자. 삼성전자를 보면서 꼭 기억하자라는 의견 주고 계시는데요. 다음 국민주 카카오가 있습니다. 정말 카카오 아니면 안 될 것 같았던 때가 있었어요. 정말 모든 것에 그 해답이 카카오인 적도 있었는데 고점이 17만 3천 원이었고요. 현재 주가는 7만 원 선을 밑돌고 있으니까 반토막 이상이 났습니다. 더 심각하게 하락하고 있어요. 배경을 살펴볼까요? 네, 우리가 이 카카오에 대해서 작년에 한번 심화론에서 다룬 적이 있어요. 그때는 워낙 좋기 때문에 내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는데 딱 하나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나치게 문어발식으로 기업을 확장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IMF 때도 그 그룹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을까라고 했을 때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면서 하나가 깨졌을 때 같이 무너진다라는 거거든요. 결국 이 바닥에서 이야기하는 게 카카오는 삼성전자가 하는 거 빼놓고 다 안 해요. 안 하는 게 없어요. 자, 결국은 그러면 하나 빗대어 가지고 포스코 같은 경우 철강 가장 많이 쓰는 선박, 우리 선박 회사 만들까? 포스코가. 자, 자동차만, 그럼 포스코가 우리 자동차 만들까?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결국 하나의 플랫폼 가지고 이것저것 다 한다라는 건 결국은 좋은 장에선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안 좋을 때는 여기저기서 누수가 생기면서 전체적으로 와해할 수 있다는 거 잘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미국의 성장주들 하면은 메타, 이 페이스북의 주가 하락은 그냥 스키로 말하면 난코스예요. 스냅, 넷플릭스 이런 성장주들 무지하게 하락하니까 같이 네이버, 카카오도 동반해서 하락하는 겁니다. 거기다 더 중요한 건 결국 이 경영진들의 모럴 해저드 이게 가장 내가 악랄하고 치졸한 거죠. 고점에서 다 팔아놓고 미안합니다. 저점에서 매수하는 것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을 우롱하는 행태라고 전 보고 있어요. 고점에서 사야지. 다 빠진 다음에 지금에 와가지고 산다라는 건 우리 이 카카오 갖고 계신 분들한테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뺨 때리고 막 더 때리는 그러한 역할밖에 안 된다고 봐요.
가만히 조용히 매수하든지 해놓고서 그냥 우리 이렇게 했어요라고 이렇게 하는 건 제가 봤을 땐 카카오로서는 제가 볼 때 바람직하진 않고요. 결국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 국민이 좀 뭔가 우리 주식 투자자 참여자들로 하여금 좀 위로할 수 있게끔 뭔가 주주 친화적인 걸 더 많이 펼치고 신뢰를 회복하는 게 급선무일 것 같고요. 일단 뭐 이러한 종목 같은 경우 특히 얘네가 이제 앞으로 더 많은 뭐 일들을 하겠지만 좀 추스려가면서 좀 선택과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카카오는 이후에 그런 투자자들의 원성 때문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소각의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긴 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주가는 일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 카카오의 하락 배경 가운데서 가장 지금 크게 말씀해 주신 게 모럴 해저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카카오. 우리가 이제 많은 국민들이 더 많이 알고 더 그거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야 그래야 또 우리 기업들이 더 좋은 투자 문화를 만들어주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 주가 삼성전자, 카카오 이 국민 주식들이 저평가돼 있다고 판단하세요? 대한민국 주식 중에 저평가 안 된 종목이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해보세요. 다 저평가입니다. 다 저평가이고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작년에 막 9만 원, 8만 8천 원 막 이렇게 했을 때 PER이 15였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는 좀 고평가되어 있다. 삼성전자의 적정 PER은 11, 12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10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분명히 저평가인 건 맞고요. 네. PBR로 보더라도 1.3배니까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이에요. 그러나 지금 저평가이니까 주식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장 상황은 절대 아니거든요. 시장에 뭔가 투자 심리가 회복되고 전체적으로 악재 리스크가 좀 소멸하면서 그래 이젠 좀 시장을 좀 몇 달이라도 보면서 매수할 수 있는 분위기야 라고 했을 때 이러한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는 거지. 봐봐요. 요즘은 뭐 무증 얘기하면서 막 주가 올라가고 정말 이러한 주식 시장은 가끔 와요. 솔직히 오긴 이렇게 뭐 혼탁하고 불나방 같은 주식 시장은 아주 이런 시장에서는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더더욱 이러한 정상적인 종목군들이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 또 지나가게 돼 있어요. 잡주, 테마주 이런 애들이 연속적으로 시장을 주도한다라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럴 일도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은 견뎌내고 가야 될 것 같고요. 저평가 맞지만 저평가이니까 매수해야 된다. 그건 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도 삼성전자는 배당을 준다. 분기마다 배당을 준다는 점을 말씀해 주시면서 보유하신 분들이 어떻게 대응하실지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채팅창에서도 배당 수익률 많이 올라왔네요 라고 글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지난해만큼 배당을 주면 현재 주가에서 매수를 하셨을 때 2.5% 정도 배당 수익률이 나오는데요. 채팅창에서는 3% 정도 오면 사보겠다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서 배당 수익률 삼성전자 3%가 오려면 한 5만 원 정도 와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어떤 분께서 의견 주셨고 SH초님께서 삼성전자가 5만 원 오면 2천 깨질 것 같습니다. 라고 의견 주셨는데요. 삼성전자 주가의 유의미한 반등 언제쯤 있을까요? 네, 일단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한번 우리 차트 보면서 한번 볼게요. 우리 이 482년치 차트 놓고 보면요. 제가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 게 이 BII 인덱스입니다. 우리 큰형님들 보면은 이 고점에서 이제 팔기 시작해요. 지금 이 삼성전자는 큰형님들이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거고, 이 신용 같은 경우도 이제 뚝뚝뚝뚝뚝뚝 떨어져 나가요. 지금 이 삼성전자의 이 매물대를 보면 거의 다 있어요. 그나마 없는 게 이 6만 원에서 6만 5천 원 사이에는 없어요. 그냥 훅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뭐 매수할 여력도 없이 그냥 뚝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어찌 보면 이 6만 원 밑에서 이제 매물이 좀 쌓여져 갑니다. 결국 이 매물대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 하면 결국 이 매물에서 지지를 해주면 이제 잘 안 떨어져요.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보면 7만 원 여기서 매물 쌓여놓고 뚝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또 그 밑으로 떨어져서 그 위를 못 올라가요.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두둑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과연 반등을 일단 6만 원, 6만 천 원을 넘어가주는 모양새가 나타나줘야 돼요. 거기서 지켜주게 되면 이제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은 없는데 이 모양새에서 또 한두 달 가다가 한 단계 더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은 또 6만 원 올라가는 건 어려워요. 예,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이 삼성전자 이 5만 8천 원 이 가격은 제가 얘네들 같은 경우 이 갭 메우는 작업 이런 거 봤을 때 한 5만 5천 원까지는 열려져 있고 그 가격대가 결국은 강한 지지 라인이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이 삼성전자 요 5만 5천 원 이 가격대가 이 가격대에 한 5만 5천 원 여기 보시면 여기서는 그 모든 게 또 어찌 보면 지지와 공방이 나타났던 자리예요. 여기 또 여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삼성전자가 분명히 이 현 상황에서 5만 5천 원까지 떨어질 수 있고요. 지수는 제가 봤을 땐 3,270까지는 열려 있어요. 이거는 2,370. 2,370. 예. 2,270. 2,270. 2,270. 예. 100 정도 더 떨어질 공간이 있는데 거기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일단 뭐 경기 침체 아니면 이러한 투자 심리 아니면 그 신용 물량 이러한 것들이 좀 정리될 수 있는 구간이 저는 2,270이라고 봐요. 그럼 네. 삼성전자도 한 5만 5천 원까지 떨어질 것이고 그럼 거기서는 일단 기술적 반등은 나온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삼성전자의 매물대를 살펴봤고요.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 5만 5천 원의 강력한 지지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2270선으로 환산할 수 있는 가격대고요. 이 선 정도 내려서면 좀 전체적인 시장의 신용 물량이 좀 정리될 것이다 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삼성전자는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을 얼마나 반영했을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의 주가 흐름은 어느 정도 반영은 했어요. 반영은 했는데 결국 이 삼성전자가 안고 가는 태생은 결국 시장하고 같이 가거든요. 그러면 이 삼성전자 계속 개인만 사고 기관 외국인 연속적으로 판다면 아무리 이 실적이 좋다고 해도 못 가잖아요. 우리 지금 1년 반 동안 뭐 실적 좋다고 얘기하지만 개인만 사고 기관 외국인 파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가 못 갔단 말이에요. 결국 이 삼성전자는 뭐 저평가 아니면 실적 진짜 이 삼성전자가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오기 위해서는 결국 내가 봤을 땐 이 비메모리 쪽에서의 어떤 긍정적인 성과가 나와야 돼요. 그 가장 시발적인 게 결국 AP, 엑시노스 이 칩이 수율도 안 좋고 자꾸 이래요. 그럼 얘 하나만 잘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제가 봤을 땐 이 삼성전자 이 비메모리에 대한 시각이 바뀌면서 주가 굉장히 레벨업 될 거예요. 근데 이 엑시노스 이 자체가 계속해서 수율도 안 나오고 자기 제품에서도 자꾸 적용하는 게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결국 이 주가가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메모리 쪽에서는 강자이지만 비메모리 쪽에서는 맨 밑에 있는데 이 맨 밑에서 뭔가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게 엑시노스예요. 그거 하나만 좀 해주면 다른 것까지 파급해서 커질 수 있다라는 게 시장에서 보고 있는 건데 그게 지금 아직 안 나타난다라는 거죠. 따라서 네. 삼성전자가 가기 위해서는 좀 비메모리 쪽에서 뭔가가 나와주고 아니면 또 이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큰 M&A가 나와줬을 때 좀 주가가 한번 점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상황을 반전시키는 것은 파운드리에서 나오는 호재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필요한 재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늘 새벽이군요. 오늘 새벽에 국내 한 언론사 단독 보도에서 또 아쉬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의 3나노 파운드리 양산이 미뤄졌다. 역시 수율이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3나노 파운드리 양산이 원래는 세계 최초로 올해 상반기로 예정이 되었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연기가 됐고 기존의 파운드리 생산 역시도 수율이 올라서야 된다는 점 강조해 주셨는데요. 카카오 보겠습니다.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좀 밑돌았었고 2분기 실적 전망도 하향 조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실적 발표 시즌에 좀 실적 모멘텀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상반기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2분기 실적 안 좋을 거다. 미국이고 우리고 결국 실적으로 인해서 시장이 데미지를 입을 거다라고 했는데 결국 그러한 부분이 맞닥뜨려져 가고 있고요. 결국 이 주가 같은 경우 특히 이 실적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근데 이 또한 양면이에요. 그래 실적 안 좋아. 주가 좀 두들겨 패요. 두들겨 팬 다음에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저점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래 이제 실적 턴 어라운드 할 거야 라면서 또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시작인 단계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 내년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 기업들의 실적은 2분기, 3분기, 4분기 아니면 어찌 보면 내년도 1분기까지 계속 안 좋을 수 있다. 네. 라고 우리가 가정했을 때 지금의 주가 싸지만 더 떨어질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이게 현실화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그 확인 작업이 필요한 가운데 이런 과정에서 또 물가도 굉장히 지금 뭐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으니까요. 이런 과정에서 전체적인 실적에 대해서는 좀 기대를 낮추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신데요. 지금 주식시장 하락을 멈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결국에는 뭐 이른바 흘러내린다고 하죠. 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주가 2350선까지 밀려 내려갔습니다. 아주 엊그제의 저점을 힘없이 밀고 내려가면서 하락세가 계속됩니다. 증시 바닥 언제쯤일까요? 아직은 아니겠죠? 네, 내가 한번 우리 차트 보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시장 방향 한번 잡아볼 테니까요.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채택규가 보고 있는 시장의 지금의 위치가 어디인지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지금 솔직히 어제의 자리가 그 2372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자리가 어디니?라고 했을 때 코로나 저점에서 작년 6월 고점만들은 정확하게 50% 빠진 자리예요. 그럼 여기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반등이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안 나오고 지금 더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얘는 줄줄 흐르면서 그 다음 단계에 갭매 오는 자리, 그게 바로 2270이에요. 그래서 거기까지 일단 떨어진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지금의 위치가 우리가 과거에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니? 라고 한다면 이 또한 여러분들한테 설명이 일정 부분 나갈 수 있게끔 한번 제가 설명을 해 볼게요. 지금 보면 얘 같은 경우 여기서 여기까지 1차 상승, 여기서 여기 2차 상승 나오고 조정 주고 3차 상승 준 다음에 그 다음엔 고점에서 나오는 변동성을 주었어요. 변동성 주면서 떨어질까 말까 하면서 여기서 내가 봤을 때 1차 하락입니다. 그 시기가 언제죠? 여기가 이제 올 초죠. 1월 달. 그 다음에 이제 떨어질까 말까 또 떨어질까 말까 하다가 지금 이제 6월 달에 엄청나게 떨어지는 이 자리가 2차 하락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라이프 사이클을 보면 2016년부터 주가가 졸졸 올라갑니다. 그 올라가면서 여기가 1차 상승, 그 다음에 여기가 2차 상승, 여기가 3차 상승 만들면서 얘도 고점에서 벅벅벅벅 반항하다가 결국 여기서 1차 하락, 2차 하락, 올라가는 척 하다가 여기서 결국 3차 하락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보고 있는 지금의 시장은 결국 이쯤 어디 아니면은 뭐 이제는 여기 들어가려고 하는 자리 뭐 그 정도로 좀 보여줘요. 그래서 이쯤 어디에서 얘가 2270까지 한번 갔다가 이제는 횡보 구간이 나올 거냐. 결국 저는 어느 정도 횡보 구간으로 이제 들어갈 자리엔 있지만 제가 지금이 몇 번째 하락? 2번째 하락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난 3번째 하락이 난 나온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 3번째 하락은 제가 보고 있는 건 2000 하회로 보고 있습니다. 네, 2270선에 대한 어떤 지지 가능성을 시장이 보여주다가 3차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셨고요. 2000선 하회 가능성까지 얘기해 주시는데 그 가능성을 뭐 배제할 수 없겠죠. 뭐 지금 아직도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 이 어떤 그 거품을 잡고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뭔가 자산 가격의 거품을 제거하는 연준의 그런 추진력이 계속되고 있고요. 이것이 뭐 지금 주식
코인뿐만 아니라 이제 그 다음은 부동산이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느 쪽에서 미국이 이렇게 항상 금리를 쫙 올려나갈 때는 뭔가가 터졌는데 뭐가 터지면서 혹시 위기까지 좀 갈 수 있는 뭔가 단초가 나올 것인가? 그게 코인일까? 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아직 뭔가 엄청난 큰 위기감은 보이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그 가능성을 배제 안 하시는 건가요? 뭔가 위기가 발생한다라는 시그널을 시장이 보는 가능성. 일단 예. 지금 우리가 느끼는 건 위기인데 과연 이 신용 물량 나가는 것 이런 거 봤을 때는 이 시장 참여자들은 아유 그래 좀 더 버텨보지 이러한 것들이 팽배해 있어요. 이제 내가 봤을 땐 오늘 지나면 이 신용은 20조가 하회할 것 같아요. 근데 잘 보면 코로나가 터졌던 3월 달에 신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6조 7조예요. 그게 25조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20조 온 거거든요. 그러면 진짜 미니멈으로 잡아도 19조까지는 하회해야 조금 올릴 공간이 생겨버리는 거고 진짜 배기로 빠지려면 7조에서 25조의 절반이 어딜까요? 계산 안 해봤는데. 얼마? 18조에서 나누기 하니까 9조니까 16조? 그렇죠. 그러면 결국 16조를 중간으로 놓고 17, 15조 거기쯤 왔을 때가 결국은 시장에서 봤을 때 신용 나갈 만큼 나갔네. 내가 이제 좀 한번 올려도 돼라고 이제 큰 손들이 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라고 봐요. 그건 또 하나의 요인입니다. 하나의 요인. 신용만 놓고 봤을 때. 자, 이 시장에서 가장 극에 달하는 공포를 말할 때는 우리는 공포지수 빅스를 봅니다. 지금 빅스가 지금 30 정도에서 놀고 있어요. 30 정도에 놀고 있는데 얘가 뭐 미국에서도 이야기하는 거지만 38, 40 넘어갔을 때 거기서 어지간한 물량 다 나오면서 바닥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빅스 지수 걔를 추정하면서 프로그램들이 연계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38 나오면 프로그램이 막 던져져. 그러면 그러면서 종목들이 막 20%, 30% 빠지면 어떻게 돼요? 개인 투매 나와요. 그러면 걔네들 기관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15%에다 걸어놨는데 그 다음 또 안 걸어놔요? 걸어놔. 25%. 그럼 프로그램을 던져버리면서 급락장이 연출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1987년 10월 16일 블랙 만데이예요. 22%가 빠졌는데 그거 원인 찾는데 몇 개월이 걸렸대요. 하루의 지수가 22%. 22.6%. 그게 블랙 만데이. 1987년도. 근데 그 원인을 찾는데 몇 개월이 걸렸대요. 왜 그러지? 라고 했을 때 방금 얘기했던 시스템 붕괴예요. 결국 프로그램 매도가 매도를 부르고 매도가 매도를 부르면서 거기 공포가 다 쌓여져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내일은 필요 없고 일단 팔고 내일 다시 보자예요. 그게 지금 금융 시스템에 있어서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어차피 기관들 우리 기관들도 지금 손절 나가고 있어요. 같이 나갑니다. 우리 개인만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기관들도 지들 산 종목 삼성전자 위에서 뭐 20% 빠지면 손절 안 할까요?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진짜 시장의 저점은 우리 공포지수 빅스가 38 넘어가면서 미국 장이 9% 12% 나와야 돼요. 걔네 그 코로나 때 봐봐요. 일주일에 한 방에 9% 빠지고 반등하다가 그 다음날 마이너스 12% 빠지고 그게 있었어요. 언제? 2020년도에. 결국 그러한 것들이 발생됐을 때가 실제로 공포의 가장 끝물이에요. 그땐 뭐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 도망가고 싶어. 근데 그건 도망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시작을 해야 돼요. 왜? 하락이 많다라는 건 올라갈 길이 많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역발상을 잘해야 돼요. 뭐 아무 때나 역발상 하면 안 되겠지만 결국 뭔가가 극에 달했을 땐 반드시 반대로 갑니다. 막 부정 하다 보면 그게 긍정이 돼버려요. 우리 좋은 장에서 봐봐요. 긍정 하니까 그게 어떻게 돼요? 부정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부정이 자꾸 쌓여가는 단계에 있다. 그럼 그건 뭘 의미한다? 동트겠다라는 겁니다. 네, 하지만 동이 트기 위해서는 아직은 어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이 포인트 세 가지를 제시해 주셨는데요. 우선 7월 CPI 발표에 따라서 2270선에 대한 지지력을 테스트할 것으로 예상을 해 주셨고요. 3차 하락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면서 이 3차 하락 같은 경우는 2000선을 깨는
1900포인트 선까지 아까 자막에 지금 써주셨는데 저점이 1900포인트 선 부근까지 내려가면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해 주셨고요. 마지막 체크 포인트는 빅스 지수입니다. 38에서 40선과 연계되어 있는 이런 프로그램 매도세가 시장에 폭탄처럼 쏟아졌을 때 이것이 어떤 뭐 물가의 정점, 버블의 정점을 형성하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석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증시를 끌어올릴 모멘텀은 지금 우리가 보는 게 의미가 있을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뭔가 빌미를 찾아야죠.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건 우리 전쟁 좀 종료되면 어느 정도 뭔가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미국 BBB 법안 이 통과도 시장에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얘가 데드라인은 8월입니다. 8월 넘어가게 되면 제가 봤을 땐 이 법안도 물거품이 돼버리기 때문에 8월까지 BBB 법안 통과 가능성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유가 하락.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이 유가에서 우리가 복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분명히 하락하니까요. 그리고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는지 보고요. 특히 우리 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공매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1900 갔는데 거기서 공매도 정지해버리면 아무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거기서 더 떨어질 것도 없고 올라가는 일 남았는데 거기다가 공매도 정지해버리면 생색만 내는 거예요. 예. 지금 해야지 앞으로 더 떨어질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어력이 생기는 거지. 다 떨어진 다음에 거기다 공매도 정지해버리면은 어차피 외국인 이제부터 매수 들어갈 건데 땡큐?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현 정권의 경제 감각을 거기서 좀 알 수 있게 되겠네요. 그렇죠. 우리 정부가 지금 해야지 앞으로 한 달로 두 달로 더 떨어진 다음에 모두가 다 던지고 이제부터는 올라갈 자리인데 거기다 공매도 치면 안 돼. 공매도 그거 정지시키면 이제 해야 돼. 이제. 그래야지 추가적으로 하락하는데 하방 경직이 생기는 거죠. 공매도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외국인 입장에서 얼마든지 하방에다 계속 던질 수 있는 거예요. 뭐 시장 분위기에 올라갈 수 있는 요인 하나도 없는데 그럼 계속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필요한 시점에 약을 줘야지. 다 낮아빠졌는데 거기다가 내놓고 이제 공매도 우리 합니다. 그럼 내가 봤을 때는 잘못된 선택이라고 봐요. 그러면 지금 취해야 할 투자 전략은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을까요? 반드시 지금 이 자리에서는 크게 먹겠다라는 생각 버리세요. 크게 먹겠다는 생각 버리고 단타를 해야 돼. 내 투자금의 1% 갖고만 하세요. 그냥 돈을 벌겠다라는 게 아니라 시장의 흐름, 종목의 흐름을 보기 위해서 단타해가지고 돈 벌었다는 사람 없어요. 계좌 녹아납니다. 실질적인 돈 계좌가 되는 건 투자, 트레이딩 좀 해야지. 매일 해봐요. 그건 그냥 시간 소일하겠다라는 거지 단타로 돈 벌 수 있는 아무리 좋은 장도 그건 아니라고 봐요. 진짜 내 계좌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뭔가 포트폴리오를 짜가지고 스윙 아니면 투자 이렇게 하는 게 맞고요. 여튼 지금 시장은 때를 기다리자. 아까 내가 이제 유가 같은 경우 얘기했는데 유가 분명히 ETF 인버스를 통해 가지고 크게 한번 수익 낼 수 있는 장이 내가 봤을 때 올해 안에 한번 매수 시작해야 될 점이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내가 많이 손실 났는데 그때는 좀 일부의 나의 아픈 종목을 수평 이동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어려운 하반기가 남아있는데 그 안에서 최선의 업종을 어떤 쪽을 보실까요? 네, 저는 뭐 조선을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락할 때마다 나는 이 하반기와 내년을 봤을 때 조선 쪽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결국 그 중심에는 LNG선 선박의 발주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LNG 선박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게 뭘까라고 했을 때 본행제 쪽 관련된 종목은 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어제 막 13% 이상 막 올라가고 그랬는데 그런 종목들 사야 되느냐? 물려도 사고 이런 애들이 하락한다고 했을 때 분명히 더 큰 기회가 난 열린다고 봐요. 지금 시장의 환경이 유럽의 환경이 갑자기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그러면은 결국 이 LNG 선박 이 발주는 그로 인한 조선 업황의 개선은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수익보다는 시장의 흐름을 잘 읽고 때를 기다리는 전략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오늘 전해 주셨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토마토 투자클럽 최택규 전문가와 시장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의견 전체적으로 전달을 해드렸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 낙폭을 줄이지 못하고 장중 저점인데요. 마무리 토마토TV와 잘 하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